이재명이 정치적인 어떤 위기마다 그거를 극복해온 방식이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이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재명이 윤석열을 만난 거야. 이재명과 윤석열이 만나서 일단 한번 첫 번째 극한에서 윤석열이 이겼어. 그런데 이재명을 인정을 못해. 자, 그러면은 윤석열을 인정 안 하고 자기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찌그러져?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의 극대화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극단에까지 만났고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헌재예요. 야, 근데 자기는 와인을 딱 2잔 먹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이거 나가면은 야, 용산에서 영입제의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산구청?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자리가 없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 지나가면 또 딴 거 오고. 그래도 가장 좋은 곳은 앞날에 남아있다니까요. 무엇보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와. 잡술 텐데. 술도 마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소주가? 소주가 너무 조금인 것 같은데. 바로 사올 수 있어요. 바로. 안녕하십니까? 안녕. 나 웃돌이 딴 거 입고 와? 아니요. 약간 오늘 분위기라서 약간 캐주얼하게 입었는데. 네네네.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냥 표정이 너무 좋아진대 그냥. 아 그래? 술꾼은 술을 보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4명이야? 은경이가 기사 쓴대요. 기사 쓰러 나가야 되고. 회감년 이따가 분위기로 저기- 선배랑 저랑. 회감년 분위기네. 회감년. 여기 한번 봐보시죠. 이야, 어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머리가 작아 보여서 너무 좋네요. 그쪽에서 하나 찍어야지 그러니까. 자, 잡수시죠. 잡술 텐데. 잡수시죠. 아무리 세월은 흘러가도. 거기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여기 리미트 없어. 리미트 없어.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브레이크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 요즘 보니까 브레이크 없이 사는 게 시대 정신 같더라고요. 요즘 오늘 저녁만이라도 우리 머릿속에 브레이크를 풀어버리고 가속 페달만 있다 생각하고 얘기 좀 해봅시다. 그치. 진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심의가 워낙 거세고 의학스러우니까 그때는 정말 맞아. 한마디 할 때마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 살얼음이었지 네. 진짜. 어이구. 이야, 그 음악이 한번 있으니까 좋네. 아이고. 일부러 그런 그러게. 것 같고. 건배사 하나 해주시죠. 우리는 뭐 저거지 뭐 건배사는 항상 똑같은 예. 거야. 애청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애청자,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잡술 텐데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잡술 텐데.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말이야. 예. 2024년도 역시 그 무대의 주인공은 그 전해하고 뭐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이재명, 김건희, 한동훈. 맞아요. 중간에 조연들이 이렇게 들었다 나가긴 했지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 맞아요. 뭐 조국도 가끔 뭐 김민석도 가끔 그러네요. 뭐 그렇지만 크게는 그 네 사람 사이에 어떤 고차방정 시인함 이거였던 것 같아, 그지? 하여튼 그 말씀 들으니까 전 김민석 최고에서 꽂혀가지고 우리 조선일보 양상원 주필도 결국 본인의 컬럼에서 사과를 하셨지만 저도 김민석 최고가 계엄할 때 아마 다 여기 계신 분들 하셨겠지만 전 특히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내가 바보냐. 국민이 바보냐. 150명이면 해제되는데 어디다 대고 그런 괴담을 하고 선동을 하냐. 그렇게 한 방송에서 그거를 이렇게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네. 막 쇼츠도 보고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 정치 컨설팅의 꽤 최고 수 중에 하나라는 민 컨설팅 박성민 씨도 그거는 완전히 괴담이다 그랬다가 이번에 줄줄이 사과를 해야 하는. 자, 나는 근데 그 대목에서 궁금한데 김민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개구리 밟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진짜로 김민석이 어디서 확실한 정보 정말 있는 거야?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무섭다고 봐요. 방첩사령관하고 정보사령관이랑 김용희 3명 만나서 밥 먹은 거 그거 가지고 그림 그렸는데 왜냐면은 사실 어느 순간부터 계엄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한 1, 2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본인도 이제 더 이상 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김병주, 박선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에다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고 김민석은 뒤로 빠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해요. 이를테면 대통령이 야 뭐 확 계엄해봐라 이런 얘기는 종종 했다 그래요. 그거는 어떤 식이냐면 제가 야 진짜 그 자식이 그랬단 말이야. 야 진짜 걔 진짜 이런 종류의 그 정도? 얘기를 하는 저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받아서 계엄론을 하고 있다. 네. 뭐 내가 증거를 갖고 있다. 그리고 증거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증거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건데 반대로 역으로 저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니까 윤 대통령이 그래? 계엄을 이렇게 무서워해? 내가 한번 해볼까? 저는 오히려 치밀한 계획을 갖고 이거 뭐 매우 가능성 있는 오랫동안 가능성 있죠. 했다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냥 평소에 입버릇처럼 혹은 뭐 화났을 때 계엄을 툭툭 던진 것들이 그 민주당이 들어갔고 그걸 갖고 정치 공세를 펴니까 사후적으로 오히려 대통령이 어느 순간부터 계엄 내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유추를 해봤어요. 따지자면 역 가스라이팅 같은 건데 네. 심리 조작이 되는 오. 거죠. 사실 이번에 이제 비상 계엄 가지고서요 이렇게 소수가 움직였냐 했더니 군을 아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4단 병력 정도만 움직이려고 해도 다 소문난대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리고 요새는 사병들은 다 핸드폰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엄마 어디 저 계엄군으로 나가래 아니 밤에 출동하래 이런 걸 다 실시간으로 민간한테 전파되니까 사실은 일본의 특전사도 다 사병은 거의 없었고 부사관급들만 갔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렇다면 네. 앞으로 우리 군 비밀 작전을 어떻게 하냐? 저는 못한다고 봐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정보는 샌다는 걸 전제로 다 움직여야지 이제는 뭐 기밀을 유지하는 차원으로는 안 된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참고 사례가 생긴 것 같아요. 아 한국군이 요 정도 움직일 때 요 정도 정보가 세고 요 정도에서 삐걱삐걱하고 여기가 빵꾸가 나는구나를 사실 네. 이번에 좀 본 거잖아요. 첫 HID 나올 때 김병주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HID를 각 부대별로 5명씩 20명을 차출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HID라는 부대가 게 4개고 4개의 편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5명씩을 차출해도 그 부대가 돌아가는 게 아무 문제 없다면은 실제 그 각 부대별로 몇 명으로 돼 있을지가 추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HID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속초에 있는 돼지 부대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요까지는 나무 위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속초에 있을 거라고 추정만 하지 실제 어딘지도 몰라요. 야 내가 그 속초 갔단 말이야. 저 군복이 좀 이상한 애들 봤는데 그 무섭더라고. 걔들 보면 바로 눈을 깔게 되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극강의 훈련,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이른바 HID인데 그걸 공개된 자리에서 맞아. 이거를 맞아. 어떻게 사성 장군 출신 얘기합니까? 맞아. 근데 뭐 이번에 군기밀 센 거는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초기에는 심지어 포스타, 쓰리스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을 먼저 만나고 맞아. 그다음에 또 막 유튜브에 막 정말. 나와서 증언하고 또 곽종근이가 유튜브에서 먼저 만나고 예. 김병주 저는- 앞에 마치 붙들려온 뭐 죄인처럼 그러니까요. 딱 무릎 모으고 앉아가지고 예. 저는 진짜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이런 건 상상도 못했던 그래 일이에요. 맞아. 그때 예. 당신 내가 부대장이었잖아. 아, 그렇죠. 그래요. 예. 박하사 그때 정말 잘했어. 아 예. 어. 계엄령이 처음 발동됐을 때 조선일보 마크와 함께 이렇게 속보가 쫙 떴어요. 네. 그때 저 딱 든 생각은 뭐냐면 야 우리 회사 해킹당했다. 아, 그쵸, 이 그쵸.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 근데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 예상대로 흘러갔거든요. 아 국회의원들 모두 해제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흘러갔는데 정말 충격받았던 순간이 군 장성이 유튜브에 나와서 마치 막 죄인처럼 앉아갖고 진술을 술술술 해대는데 저거 저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하는 현역 느낌. 육군 중장 3스타 네. 삼성 장군인 네. 특전사령관이 네. 거의 무슨 포로가 된 폐잔병처럼 그렇죠. 나와가지고 그 장면이 정말 저도 너무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를테면 군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특전사 훈련 어떻게 신길 거예요? 뭐 레펠이나 뭐 그 고공 낙하 이런 거 할 때 사고도 뭐좀 많이 안 해. 나요. 그거 해봤어? 저 이제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는 방위 비밀입니다. 뭐 방위지? 방위로 알려져 있지요. 근데 이제 저도 제 군 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제가 정보사에서 근무했거든요. 서초동 있던 시절에. 사실 서초동에 정보사가 있다는 것도 비밀이에요. 비밀이었어요. 근데 그때 워낙
정보사 땅 사기 사건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게 막 다 알려졌죠. 서초동에 있다가 옮겨갔잖아요. 예. 거기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롯데리아에서 그 전직 이번에 결국 그렇게 됐죠. 정보사가 그다음에 위치가 나왔죠. 100여단이 판교에 있다. 이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그 비원 벙커. 비원 벙커 벙커. 지금 벙커 딴 데 말은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 저거. 예. 아니 왜냐면 전쟁 났을 때 사실은 우리 한국군 장성들은 다 거기다 맞습니다. 갖고 했는데 예. 그게 뭐 어디 과천인가요? 예. 다 밝혀졌잖아요. 아니 쓰리스타들이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몰리는 기분이 들 때가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그래서 마이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럼요. 그 가령 군사 기밀을 그냥 마치 어린아이처럼 줄줄줄 얘기하는 걸 보고서 진짜 저는 걱정이었어 걱정. 예. 저 이번 진짜 민주당이 심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도 아마 놀랬을 거야. 왜냐면은 이렇게 술술술 하지. 군인들이 이렇게 술술술 부를 줄이야. 어? 근데 사전 조율했다래 먼저 만났다는 막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전문용어로 쇼당 군 장성들이 당신 그 내란죄 저 반역죄로 바로 지금 할래 아니면 지금 증인 신청을 우리 당한테 얘기를 해서 증인 신청을 받을래 지금 그래갖고 결국은 공익 제보자를 곽정근 씨인가요? 박정근 씨가 특전사령관이 공익 제보가 네, 됐어요. 공익 제보를 지정을 됐잖아요. 했어요. 네. 일종의 먼저 사전에 딜을 치고 폭로의 수위를 조절한 게 아닌가. 이를테면 전화를 한 번 받았다는 거랑 이러니까 혹은 술을 안 마실 두 수가 번 없어요, 진짜. 받았다라고 하는 거랑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경로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르잖아요. 다 죄수의 딜레마 속에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녹음본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비화폰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어떻게 됐어? 라고 나에게 체근하듯이 물어봤다라고 그렇지. 진술하는 거랑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라고 물어보는 건 다른 거잖아요.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다 예. 그랬잖아. 끌어내리란 말 한 적이 없다. 체포에 채자도 하지 체포에 않았다. 채자도 말 안 했다. 체포에 채자를 말한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면 그게 다 네. 얘기가 될 거라고. 네. 지금 우리는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면 그때는 이런 얘기가 막 대문짝만한 활자로 다 신문 톱으로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저는 계엄령 발동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정말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장성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참이다. 전 그것도 믿을 수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겪었지만 그렇죠. 한번 흥분 상태에 돌입을 하면은 네. 검증이 안 되고 크로스 체킹이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냥 광풍이 부는 거죠. 그럼 네, 네. 보도의 광풍이 부는 거야. 그러니까 온 나라가 흥분 상태에 있게 되잖아. 네. 그럼 우리 자신도 흥분 상태일 뿐더러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정기관도 흥분 상태.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좀 전부 다 발바닥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아무 말이나 던지고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도 거기 휩쓸려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진실은 바로잡혀지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구술을 했고 오방색. 오방색 뭐를 했고 막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네. 한번 나라를 기우뚱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쪽으로 작동을 한 다음에는 보온력이 없어 그거는. 없어요. 지금 다 잊어서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탄핵 때 들어갔던 그 죄목들 있잖아요. 그걸로 결국 탄핵이 됐잖아요. 나중에 재판에서 탄핵 때 들어갔던 죄목은 싹 다 무죄가 나왔다. 하나도 빠짐없이. 유명한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갖고 뭐 뇌물 이것도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제3자 뇌물이고. 네, 근데 어쨌든 탄핵 때 들어갔던 거는 나중에 형사소송에서는 싹 다 무죄가 나왔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구나. 돌이켜 보면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했다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했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여튼 객관적 사실은 그때 탄핵에 관련 들어갔던 죄목은 다 무죄가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제3자 뇌물 이런 것들이 유죄가 나왔던 거라 그걸 보면 사실은 탄핵이라는 과정이 물론 정치적이고 뭐 행정 절차일 수도 있지만 파면이니까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은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한동훈 대표가 나는 참 나중에 뭐 물어보고 싶어 뭐냐면 계엄이 선포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로부터 불과 몇 분 만에 이건 유언유법적인 조치다라고 얘기했거든. 이재명보다 빨리 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일부 사람들은 안심시키는 효과. 그다음에 드디어 윤과 하는 이제 정말 이제 전쟁이 터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 예. 등등 있었는데 그때 한동훈은 무엇을 근거로 이게 유언이라고 말했을까? 저도 그 순간에 바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계엄을 선포할 만한 조건이 전 안 됐다고 봐요. 전시에 준하는 상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떠는 것과 누군가 정말로 들이대서 피가 나는 상황 저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아니 무슨 이런 야당이 있나라고 분노가 극에 달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을 전시에 준한다라고 볼 수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대통령이 계엄 발동을 했다라는 문자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안 될 텐데 법을 모르는데도 아니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 그 느낌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의 75% 혹은 어떤 여론조사는 78%가 그렇게 네. 느꼈다고 나는 보는 건데 개헌법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개헌법 2조 2항에 네. 헌법에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거기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네. 개헌법 2조 2항에는 뭐라고 되느냐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요. 교란돼요. 예, 어, 그렇죠. 어. 예. 행정 기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예. 거기는 대통령이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어. 선포할 수 있다도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게 소수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예. 자 그렇다면은 헌재에서는 이것이 가령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당신은 특검이 그리고 탄핵이 28번, 27번 합해서 55번 거듭된 것을 사회 질서 교란이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는 거야? 헌법재판관이? 네. 여보 대단해. 어? 최고야. 환갑잔치에서 이혼하시겠네. 바로 갈라서시네. 이혼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시네. 그걸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네, 그러네. 야 이게 오늘 이게 설정이란 걸 아셔야 되는데 이러다 정말 일부 구독자는 오해하신다니까요. 옛날에 최불암 김혜자 진짜 실제 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오해받고 싶어. 오해받고 싶어. 아니 이게 계엄되고 난 다음에 저는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대표의 표변이에요. 그렇게 탄핵하고 국정 발목 잡다가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자고. 예? 한명 이렇게 그렇게 잘 안 돌아가게 2년 반을 흔들어 놓고는 딱 비상계엄으로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자 국정안정 하셔야지. 국정안정협의체 만들었죠. 거기다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하기 직전에 제일 많이 빡쳤던 게 뭡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뭐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깎았다고 빡쳐서 그래 해놓고는 추가 경정 예산 소주 좀 더 봐. 소주 좀. 추가 경정 예산 죄송.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추가 경정 예산 하자고. 그게 때리는 남편 특성이 뭔지 아세요? 몰라. 선배 부인 안 때리시죠? 아이고. 부인 안 때리시죠? 맞고 삽니다. 맞고 사는 맞고 사람. 저 맞아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다 안 때리는구나. 문명인이네. 나 이거 몸드는 거 안 보여? 네. 때리는 남편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응. 그 다음날 엄청나게 잘해주고 맞아. 어떤 그거네. 어떤 그렇다더라. 부자 남자는 한 번 흠씬 두드려 맞고 나면 그 다음날 빽이 생겨. 통장 빽이 생기고 그 다음날 통장에 통장에 돈 돈 들어오고 들어오고. 빽 생기고. 예. 와. 저는 이재명 대표의 딱 이번에 얘기한 태도가 저는 때리는 남편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라를 완전히 후드려 패놓고 나서 나라가 그렇게 상태가 되니까 그때부터 상처 났죠? 맞아. 네, 저는 야당이 의석이 190석이니까 아빠 맞네. 때리는 국회에서 남편이라고 저는 남편이고. 생각해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앞치마하고 계란말이 하면 잘 어울리잖아요. 또 맞네. 이미지가. 저는 이 대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계엄 발동은 잘못했다는 쪽에 더 강하게 좀 의견을 갖고 있는 쪽이고 플러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때리는 아빠 정도에 비유하는 거는 너무 약하다. 이재명에 대한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전 일종의 지금 미러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이를테면은 이재명 대표가 미룰 수 있는 만큼 미루고, 저 소장 오면은 안 받고 집에 사람이 없었어요, 막 이러고 막 초인종 고정됐어요. 거의 이 분위기잖아요. 물론 여- 오늘 여야의 결국 송달이되긴 했지만 송달되긴 했죠. 오늘 그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침대 집에- 축구죠 진짜. 오늘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집에 받을 사람이 없었다. 나는 이게 이재명인 것 같아요. 아니 초밥 10인분씩 그렇게 막 능이백숙 시켜 먹던 사람들은 어디 가고 왜 그러니까 받을 사람 왜 갑자기 없는 거야?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아니 제가 연기한 게 아니라요. 집에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라고 기자들 앞에 얘기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신사님. 저희가 얘기했던 게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원래 윤석열의 시간은 없었어요. 시간과 싸우는 사람은 이재명이었어요. 맞아요. 이재명이 시간과 싸우고 있었고 자신의 위증교사 무죄 2심과 그리고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2심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지 다음 대선 일정 전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왜 그 시간과의 싸움에 윤석열은 자기가 스스로 뛰어들었을까?
그거는 해결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 계엄의 제일 미스테리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좀 아쉬운 게 제가 진짜 뭐 여기 계신 분 다 그렇겠지만 이재명의 위증교사,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정말 제가 공소장, 제 판결문 뭐 관련된 서류를 막 다 프린트해서 줄 빡빡 끄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갖고 전 정말 어디 가서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온갖 비유를 통해서 가장 화려하게 폭격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했고 화려하게 폭격해 왔어요. 계엄 때문에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법 전문가들, 그러니까 뭐 사법의 정치 사법 옛날에 하지만 법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보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어떤 우리의 제도가 87년 체제나 87년 개헌된 헌법에서 어떤 자제, 우리가 이런 탄핵과 비상계엄과 이런 수단들이 있지만 상식의 수준에 머물러 선에서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정치잖아요. 네. 칼 들고 싸울 거를 말로 싸우는 것이.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요. 국회에서 18대, 19대, 20대 이렇게 국회에도 변호사들이 많아졌고요. 국정에서도 정치도 이렇게 법조인 출신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온 결과 법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민주당에서 법대로 법에 주어진 권한대로 야 190 우리가 법야권 170 됐는데 못할 게 뭐 있어 해서 탄핵 마음대로 한 거고요. 그 탄핵 마음대로 한 결과가 지난번에도 자기가 우리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민주주의 가장 기본 요소가 삼권 분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법부는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해서 탄핵이란 칼을 조자룡 헝칼 쓰듯 막 마구대로 휘두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입법에 대해서 사법과 행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야. 그게 1980년 체제에 약간 지금 보면 언밸런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언밸런스. 언밸런스였던 거예요. 1987년에 그때 법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보완적 장치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었어.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과 계엄령이라고 그랬어. 맞아요. 24번을 거부권을 행사를 했잖아. 그런데 거부권도 한계가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엄령을 쓴 건데 자, 이 얘기가 이제 내년 3월, 4월까지 전개가 될 거야. 헌법재판소로 가는 그 무대 위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 사실은. 저는 이거 한번 펼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펼쳐봐야 돼. 예. 극한대로 가보자. 예, 왜냐면 지금 수학으로 따라가면 리미트 있잖아요. 극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열었느냐?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이 열었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극한으로 리미터 무한함수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극한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정치적인 어떤 위기마다 그거를 극복해온 방식이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이기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이재명이 윤석열을 만난 거야. 이재명과 윤석열이 만나서 일단 한번 첫 번째 극한에서 윤석열이 이겼어. 그런데 이재명을 인정을 못해. 자, 그러면은 윤석열을 인정 안 하고 자기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찌그러져?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의 극대화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와 리미트 극단에까지 만났고 그럼 그걸 할 수 있는 헌재예요. 야, 근데 자기는 와인을 딱 2잔 먹으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극대화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너무. 가성비가 아주 좋아. 지금 야. 그저 연설 있잖아. 논리가 정연해. 맞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이거 나가면은 야, 영산에서 야, 영입제의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갑자기 용산구청? 새해를 맞이하면 뭐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우리 희망의 그래도 불빛을 하나씩 얘기하자고 희망의 신호탄을 한동훈은 영원히 지금 그냥 퇴진한 거야 아웃된 거야 아니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복귀할 수 있는 거야. 전 복귀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의원 18명을 이끌고 계엄 해제에 동참을 했거든요. 저는 그거는 정말로 여당 대표로서 반드시 했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해냈다고 보거든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일단 보수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너무 잘 버려요. 그렇죠? 맞아. 저는 그렇지. 예시를 들자면 정말 어떤 집단은 걸레도 빨아서 행주로 쓰는데 우리 보수는 수건에 먼지가 조금만 먹이 조금만 묻어도 그냥 버려버립니다. 잘났어 정말. 네, 잘났어 정말. 정말. 그래서 너무 잘 버리기 때문에 저는
근데 개인으로 보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수 정치인들을 흠결이 있더라도 다 하나씩 다시 다 불러서 정말 빅 텐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앞으로 무르익을 거고 그럼 그 텐트 안에는 전 한동훈 대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 전현희 예. 예. 민주당 발음 정확하게. 최고위원이 예. 예. 한동훈 총리를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면서 한덕수.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뭐라고 했냐면 청소부는 청소만 해야지 주인의 물건을 탐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 이거 대단히 문제적 발언 아니야. 문제적 발언이죠. 어? 문제적 발언이죠. 어? 예. 지금 그 새벽마다 나와서 빌딩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청소 용역을 따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일을 했으면 지금 세상이 난 난리가 났을 건데 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면 조용해. 그 전제가 이를테면 가정부는 청소부는 물건을 훔친다는 전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청소 용역한 사람은 주인의 물건을 탐내면 안 된다 이렇게 전현희가 딱 얘기하더라고. 끝까지 그러면서 물건 한번 한덕수 권한대행을 예. 절도범에 비유를 네. 한다고 그 다음 문장이 네. 절도범이라고 그랬어. 말이 안 되네. 국민의힘에서 이걸 정식으로 문제 삼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스크럼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소위 이제 진보 내지는 좌파들은 정말 끝까지 스크럼을 짜고 어디든 럭비나 미식축구에 스크럼 짜고 하듯이 스크럼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짜고 절대 이 스크럼을 어떤 경우에도 이걸 풀지 말자는데 사실 이제 소위 보수라고 하는 진영에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약간의 양심도 있고 약간의 우리가 염칠한 게 있잖아요. 스크럼도 네. 짜야 되고 바리케이드도 쳐야 되고 네. 그런 거야. 필요하면 스크럼 짜야 돼요, 진짜. 네, 그거는 그럼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네. 전 100% 동의합니다. 돌격 앞으로. 예.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거의 2024년을 끝맺음하고 계신 구독자, 시청자, 애시청자 여러분이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 그걸 한번 그러니까 이런 거일 것 같아. 뭐냐면 가을엔 네. 떠나지 말아요. 차라리 하얀 겨울에 겨울에 떠나요. 그 다음에 뭐냐면 예.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리엔 어둠이 내리고 안개 속에 가로등 하나 비라도 우리 내려버리면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돌아보면은 지난 한 해 정말 열렬한 그 이 애청자들께서 1월에는 1월, 3월에는 3월 그 국민의힘을 바라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총선이 다가오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의혹은 계속 이게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만 있지. 그러다 뭐 호주 대사가 어땠다, 뭐 대파가 어쨌다 하면서 총선 직후에 정말 내가 아는 지인들 중에 네. 막 이렇게 공황장애 걸리신 것 같았던 분들이 많아. 그 다음에 7월달에 전당대회 치러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한동훈 체제가 또 들어서고 이래서 좀 마음이 추스러지는데 지금 겨울에 들어와서 갑자기 또 그냥 막 팍 던져버렸죠. 갑자기 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은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래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시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애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위로를 드리자는 말씀을 하시는 취지여서 이문열 책에 그 얘기들 나오잖아요. 로버트 브라우닝 씨.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앞날에 남았으리. 우리의 출발은 그것을 위해 있었으리. 이게 여러 책의 서문에 나오고 아마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게 아마 본문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구절을 정말 되게 오랫동안 기억하는데 이게 가장 우리 인생이 좋은 거는 아직 앞날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안 만났다. 그 얘기를 좀 위로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김 선배나 박 선배나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 저는 옛날 일본 작가가 쓴 말 중에 하나가 가장 무엇보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와. 예, 그게 가장 놀라운 문장이었어요, 저한테는. 우리 전현석 대표 어디 갔어요? 불러다 주세요. 스스로 자기들 구하려고 네. 하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그게 최고입니다. 나는 뭐 우리 시청자, 애청자 그리고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이잖아. 사실은 우리들의 존재 이유신데 한마디지 뭐 솔로몬 반지에 있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 지나가면 또 딴 거 오고. 그래도 가장 좋은 곳은 앞날에 남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너무나 낙담하고 절망하고 분노할 필요 없이 맞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애청자들의 건강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 전 뭐 올해는 별로 없어요. 그냥 빨리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우와. 가장 화끈한 말이네. 그러게. 기다리다 지쳤어요. 기다리다 기다리 지쳤어. 진짜 정말로 기다리다 방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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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게 해놓고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 그만 가려라. 행복했던 시간을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 기자 양은경입니다. 저도 잡쓸 텐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기사를 마감을 하느라 너무 아쉽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은 제가 꼭 같이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고요. 올 한 해 너무들 많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드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또 시간은 가고 제가 판읽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느리지만은 사법의 시간은 가고 느리지만 사필 규정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내년에도 이 재판 소식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전해드릴 수 있게 열심히 내년에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잡술 텐데